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토지등기부의 토지등기부 소유권자가 갑이죠? 이 소유권자, 이 갑이란 땅에다 지상권자가 뭐 했다는 게 지상권자가 구분건물 줬어요. 그러면 구분건물 짓고 분양했으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 소유권자한테 매달 뭘 내고 살아야 돼, 지금. 그 땅 사용료 주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상에 뭐라고,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이 뭐라는 게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이 땅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남한테 팔면 돼요. 사는 사람은 뭘 알고 사면 돼요? 내가 땅 샀는데, 이 땅 위에 뭐가 있고, 구분건물이 있고, 이 구분건물은 소유권자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한테 뭘 받으면 돼, 지금. 그 땅 사용료 받는다.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소유권이 뭐일 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뭘 못한다고? 이전 등기 못하고. 왜?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해도 되지. 어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게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항상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뭐예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뭘 못한다고?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뭐 못한다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 틀이야. 근데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는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이거? 팔 수는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 그런 것까지 써있고 그러는데. 근데 방금 배운 거 있죠? 뭐 할 때, 방금 금방 배운 거 뭐예요? 뭐 징액하죠, 징액. 징액하면 누가? 의무자가 누구라고? 소유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래,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배우면 돼요. 하여튼, 지적은 보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상이 아닌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기 축척 변경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건 안 틀리겠지, 설마. 그런 건 아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왜 축척 변경을 심의결해?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런 거 안 틀리겠죠, 설마. 그런 것까지 틀리지 않겠지. 근데 지적은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나오죠, 그거. 뭐하고. 구축하는데,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고, 이거? 소관청이고. 그런 거는 그런 건 안 틀리겠죠, 설마. 하여튼 지적은 여러분,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몇 문제, 9에서 10문제 충분히 맞아요. 충분히 맞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등기법은 아무리 배운 거 나오고 뭐 해도, 시험 문제 만약에 문제만 조금만 틀어놓으면 헷갈리니까. 하여튼, 절대로 뭐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다는 것만 꼭 해갖고, 반만 맞으세요, 반만. 12문제에서 반만 맞도록 노력합니다, 반만 맞도록 노력하니까, 노력하도록 합니다, 노력하도록. 다 여러분 다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이런 피보전 권리가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전세권 설정 등기예요. 그럼 가처분 등기는 어때 하느냐 그런 거 나왔는데 그것도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게 딱 우리 30년 동안 한 번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과을이 뭐예요? 갑과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은 등기 갑이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등기를 안 해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줘. 그럼 의리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무슨 등기 해달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그럼 피보전 권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는 청구권이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의리란 사람은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해놓고 나서 자, 소송해놓고 얘가 남한테 팔지 모르니까 나 소송 중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려면 가처분 등기는 어디다 해야 되냐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다 갑부해요. 이렇게 여기다 무슨 등기 한다고? 가처분 등기가 갑부에 들어요. 갑부에.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보면서 아하 지금 뭐 하는 중이구나 지금 소송 중이구나 이렇게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 피보전 권리가 뭐라고? 전세권 설정이건 저당권 설정이건 자, 그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하면 이 가처분 등기는 어디다 들어온다고 이거? 갑부에 들어요. 갑부에. 예? 갑부에 들어. 하여튼 그러면 자신 없으면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전세권 뭐 나오고 가처분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어디 들어온다고? 갑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부에. 어디에 들어오냐? 어디에 써야 되냐? 물어보면 다 대부분 갑부야. 갑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 건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지적이나 만약에 9개 정도만 맞으면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본고사 딱 갔을 때 문제 나오면 딱 몇 개, 제가 지적 한 9개, 10개 맞고 등기 한 5개만 맞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구리 쪽에서 어디 지나가다 어떤 젊은 친구를 제가 볼 때 젊은 친구지. 근데 40대 중반이니까. 근데 40대 중반 친구 맞는데 작년에 직장생활하는 게 자기가 식당을 했어요. 레스토랑 하면서 돈가스 말고 이런 식당 이제 퓨전 음식 돈가스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저쪽 안양 쪽 평촌 쪽에서 식당 제법 크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뭐예요. 하다가 야간에서 수업 들었는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야간은 교수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붙을 줄 알았는데 2차는 괜찮은데 1차가 뭐야. 학교는 두 문제 들었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뭐냐면 항상 찍으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몰라갖고 항상 찍으면 자기가 찍은 건 답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걸 상담하더라고. 그러니까 찍으면 꼭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꼭 내가 찍은 게 답이 아니어서 미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농담 삼아서 조금만 더 하든가 아니면 막판 가서 네가 아닌 거 찍어라. 네가 생각 아닌 거 찍으면 다 합격한다 그러는데 그 학교는 두 문제 때문에 들었어요. 학교는 2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도 열이 받고 일주일 동안 알아두었답니다. 하도 억울해. 그리고 요번에 다시 공부하는데 전국 모의고사 15등 한답니다. 15등. 전국에서 15등 한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깨우친 거야.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이제 답으로 깨우친 거야.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 하면 15등씩 하지. 근데 그걸 작년에 빨리 깨우쳤으면 조금 열받지 말고 빨리 조금만 더 했으면 합격했을 거야. 딱
두 문제 때문에 들었어요. 두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뭐예요. 저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 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는 게 별거 아니고 그 확실하지 않은 거 포기하고 확실한 것만 해갖고 그래서 제가 다행인 점은 뭐냐면 우리 세법 선생님은 뭐예요. 한 그 세법 16문제에서 몇 개 10개에서 12개 막 그렇게 얘기하죠. 10개만 나오더라도 16문제에서 10개만 세법 10개만 나오더라도 10개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뭐 10개만 나오더라도 자 지적법 뭐예요. 지적법 몇 개 맞고 그 9개 정도 맞고 12문제에서 9개 맞고 등기법 몇 개 맞으면 이게 뭐 19개죠. 19개에서 몇 개 맞으면 돼요. 5개만 맞으면 되지. 그럼 뭐예요. 24개 맞으면 뭐예요. 이렇게만 맞아줘도 등기법에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역할을. 그럼 공법 55점 안 맞고 55점 안 맞고 몇 점만 맞아줘도 이거 50점만 40점 맞으면 40점만 맞아주면 어디에서 지금 아직 4점 더 맞아야 돼. 45점만 맞아주면 75점 맞아요. 중개사법 몇 점 맞으면 이제 75점 맞으면 갑니다. 충분히 가니까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이거 계획을 짭니다. 계획 짜서 해야 되지. 여기서 이 중개사법 75점 이상 안 나오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을 대비해 보면 힘드니까 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등기법 너무 무리하게 자 공부할 거 없어요.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것만 충분히 하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괜히 했는데 문제 나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지적은 열심히 하고 지적하고 저 중개사법하고 저 세법 열심히 하고 이 등기하고 공법은 까락 넘겨야 되니까 공법은 까락을 넘겨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공법 까락 넘겨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등기법은 이 공법보다는 덜 열심히 하는데 하라는 것만 다 하세요. 시키는 것만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보존등기 하게 되면 올해 시험 문제 꼭 보존등기 나오니까 보존등기 문제 나오면 아까 문제 보니까 보존등기 답 나왔던데 자 우리 대장 그려놓고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누구? 최초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인 뭐 받은 사람? 포괄지정 받은 사람 그리고 답이 그거던데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은? 이전능 받은 사람 된다 그랬죠? 그거 답이 그거 나오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틀리지 그거 항상 머릿속에 그거 기억합니다. 그 해답을 보고 내가 이거 했는데 라고 생각이 나면 그거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면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합니다. 머릿속에 그 뭐예요 라고 건국판 판결은 뭐가 안 된다고 건물은 뭐예요? 누구 상대로 건축적 국가 상대로 뭐예요? 판결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외우시면 돼.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 나올 만한 거 확실히 그것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무슨 등기 나오면 신탁등기 문제 나오죠? 신탁등기 문제 나와서 틀린 걸 했어요. 그러면 1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단독이야. 무슨 문제니까 신탁등기 나왔으니까 단독이야. 그 단독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대의라고 하는 단어 나오고 대의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있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문제가 신탁인데 공유관계라 나오면 안 되죠? 무슨 관계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합의관계 나와야 돼. 합의관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에 지금 이거 없어요? 거 있어요? 자 4번에 뭐예요? 4번에 무슨 서면이에요? 동일서면이죠? 이전등기와 동일서면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 신탁원부를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탁원부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신탁원부 자료를 첨부하는 거예요. 원부는 누가 작성하고 그 신탁원부 자료라고 쓰세요. 뭘 첨부한다고? 신탁원부 자료를 첨부하면 그 등기관이 뭘 작성해야 돼요? 신탁원부를 직권 작성합니다. 원부를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는 거예요. 작성 자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우리 이번 용익물권 얘기 나오죠? 용익물권 나오게 되면 자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지상권 얘기하면 뭐예요? 지상권의 설정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2번 뭐예요? 지역권의 뭐라고? 설정 목적이고. 그 아까 그랬죠? 전세권은 설정 목적이라 안 그랬죠? 전세권은 뭐예요? 그 대상상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있을 때 등기 원인에 써 있죠? 그 등기 원인에 계약상의 등기 원인에 계약상에 뭐 임차 보증이 있을 때 임차 보증을 쓰니까 이거 임의적이에요. 왜 5번하고 비교해 보면 5번에 임차권 등기할 때는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 정보에 기재한다. 이건 필요적이니까 꼭 써야 돼. 차임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상 임의적은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 이거. 등기 원인에 임차 보증금 있을 때 이게 임의적이라는 게. 근데 4번이 왜 답이냐면 그 범위가 뭐일 때 일부일 때 뭐예요? 대장 첨부라 그랬어요? 도면 첨부라 그랬어요? 도면 첨부라 그랬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니까. 4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전세권 얘기 나오는데 거기 있잖아. 1번은 뭐예요? 전세금은 꼭 써야 되고. 자, 존속기간은 반드시 기록하지 않는다. 왜? 임의적이니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 있을 때 똑같은 얘기 2번에 뭐라고? 등기원인의 위약금에 약정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 임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임의적은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고? 등기원인의 이렇게. 그러니까 1번처럼 만약에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 없다 그랬죠?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4번 꼭 기억합니다. 줄 쳐놓고.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있다 그러면 튄다는 거예요. 전에 후에요. 후에. 그 전이 아니라 후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전세금이란 돈을 이전하는 거니까 양도액을 꼭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다시 보시면 이제 저당권을 책을 보시면 자, 우리가 저당권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뭐 나오면 저당권 얘기 나오면 이 저당권에 뭐예요? 그 객체 저당권은 자, 용익물권과 달리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는 가능하고? 공유지분 가능하다 그랬죠? 공유지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 저당권은 뭐예요? 공유지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복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왜? 점유를 안 하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 저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되지만 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하면 이건 주등기라는 거고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무슨 등기하는 거고 부기등기한다 그랬죠? 부기등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뭐예요? 저당권 효력 얘기 나오면 뭐라고? 자, 토지 위에 1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뭘 했다는 얘기니까 증축을 했어요. 뭘 했다고? 증축을 했다는 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했으면 2층에 증축을 했으면 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변경등기 맞췄으면 당연히 2층도 뭐라고? 효력이 미쳐갖고 경매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뭐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줬다는 점. 그죠? 이 건물하고 땅은 뭐예요? 객체가 틀리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경매 대상은 되지만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판례라 그랬죠? 자, 그 판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용익물권과 달리 이 저당권은 절대 뭐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건 못 분이 없으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번의 저당권의 설정 효력에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건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며 일부는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공기지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중축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이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 변경 등기 할 필요 없다.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 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그 필요적 계상 있죠? 반드시 저당권 등기할 때 뭐라고? 필요적 계상이 있다. 필요적. 자, 뭘 쓰라고? 채권액을 꼭 씁니다. 자,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 이 채권 있죠? 채권 최고였었는데 이 채권 최고에 뭐라고? 근저당일 때 뭘 쓴다는 게 이거. 채권 최고 꼭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채무자 표시라고 그랬죠? 채무자 표시. 이 채무자 표시 꼭 씁니다. 채무자 표시. 예? 채무자 표시. 예? 그래서 이 채무자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상에 채무자가 꼭 써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은행이 뭐예요? 돈을 누가 갚을 건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신청할 때 이게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 등기 신청이다 하게 되면 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표시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쓰고 그 다음에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쓰죠 이거? 꼭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자, 뭐 채권 채고액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꼭 쓰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 갑이면 갑이로 쓴다는 점. 그럼 만약에 갑이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갑이 돈을 자기가 빌려오죠?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의무자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의무자면서 돈 빌려오니까 채무자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 돈이 필요한데 부동산이 없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해주고 돈은 누가 빌려가요? 갑이 빌려가죠? 그러면 의무자는 뭐예요?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 병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물건 위에 보증순 사람이다. 물상보증이네요. 그러면 이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다를 수도 있고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을 수도 있죠? 다르든 같든 무조건 뭐라고?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숨기고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 이걸 이해해보면 돼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 자,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뭐 했어 이거? 자, 이 1번에서 자, 뭐예요? 그 부동산을 끼고 뭐예요? 부동산을 끼고 재건축해서 보존등기 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저당권 설정등기 1억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권리자가 주식회사 뭐예요? 국민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라고 써있어요? 채무자 갑이라고 써있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자,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는 거죠. 그럼 갑이 얼마? 1억 2천만 원 들 주고 팔았죠 지금? 그죠? 근데 은행에서는 계속 뭐예요? 채무자가 누구로 써있으니까 갑으로 써있으니까 그거 뭐 달라고? 이자 달라고 계속 전화 오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집 팔을 때 얘가 이거 안고 산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1-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에서 채무자가 갑을 누구로 바꿔놔야 돼 이거? 병으로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병으로 뭐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계속 누가 갑한테 뭐예요? 계속 이자 달라고 전화 올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럼 은행은 소유권이 바뀌는 거 그런 거 신경 써요. 채무자한테만 계속 전화하면 돼요. 채무자 전화죠?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 등기할 때는 누굴 꼭 써야 되니까 채무자 누가 꼭 써야 돼요. 소유권은 바뀔 수 있어도 채무자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안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 거래를 저기 하죠? 그 서비스 차원에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뭐 하라고 이거 바꿔 만약에 여러분이 갑이야 이사 갔는데 계속 은행에서 모으고 있어 이거 돈 달라고 전화하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이거 열 받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변경 등기 하라고 뭐예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코치해줘야 돼. 자,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 등기할 때 항상 뭐예요? 돈 갚을 사람이 누군가를 꼭 써야 되니까 무조건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는 뭘 쓰라는 얘기니까 채무자 꼭 써라. 그럼 만약에 채무자 나와서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뭐예요? 동일인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아니 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저당권 등기할 때 뭘 꼭 쓰라고?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일 때는 대상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권리 표시하고 공동저당일 때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공동저당인데 공동담보 표시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꼭 채권액과 채무자는 꼭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 사항은 뭐예요? 변제기나 이자의 발생기 나오죠? 변제기나 이자의 발생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자 및 발생기 지급식 있죠? 그 돈 빌려갈 때는 뭐예요? 돈 빌려갈 때는 집에 찾아가고 뭐예요? 눈물 흘리고 바닥 빌려가고 돈 갚을 때 뭐예요? 어디 가서 미국 가고 뭐예요? 필요하면 미국 가서 미국 찾아오라는 이걸 쓰든지 할지 모르니까 항상 뭐예요? 약정을 맺기를 자, 돈을 갚는 건 뭐예요? 지급 장소가 어딘가 꼭 써있어. 이게 이미적 사항이고 특이하고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05페이지 근저당권 나오죠?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런 거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민법 시간에 배웠죠? 그런 거 배우죠? 표정이 되게 밝지 못합니다.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배우죠? 그러니까 그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장래 진감 변동하는 일정한 뭐예요? 불특정 다수채권이니까 원래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계약을 선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자 장사를 하거나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유동성이 있어야 되죠. 항상 뭐예요 하청업자가 물건을 대주는데 물품 대금으로 뭐예요 항상 현금 줄 수는 없어. 뭘 발행해야 돼 이거 어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주식회사 누가 하고 이 광주은행하고 뭐예요 광주은행하고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이 기초계약이라는 건 내가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은행이 뭐 좀 해달라는 게 지급을 해달라고 기초계약을 먼저 맺어요. 그럼 광주은행이 얘를 어떻게 믿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채권채액 얼마의 범위 내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채권채액을 정합니다. 그럼 이 채권채권액은 뭐야 보통 은행권은 20%가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금사는 30%고.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민법에 뭐예요 근저당권을 뭐라고 뭐예요 법에 정해놨냐면 자 계속적인 뭐라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뭐하는 장래 증가하고 감소 증가함 변동하는 이 불특정 다수 채권을 언제까지 일정한 뭐예요 결산기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이렇게 민법에 정해놨다는 게 법조문에. 그러면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법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기초계약을 맺었죠.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지급해달라고 기초계약을 맺고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해놨잖아. 지금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놓고 그죠? 얼마의 범위 내에서 채권채가 1억 2천만 원. 그럼 이제 갑이 뭐예요 하청업자에서 물건을 받아서 물품 대금을 뭐예요 어음 3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 어음 뒷면에 보면 지급은행이 있죠. 그 지급을 받습니다. 3천만 원 받았죠. A한테 그 다음에 B한테 뭐예요 또 4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또 은행 가서 받았죠 지금. 그러면 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기초계약에서 어음 발행할 테니까 지급하라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장래 뭐 하겠어요? 장래 증가하고 있어요. 왜? 3천만 원이 4천만 원 발행했으니까 7천이죠? 그러니까 1억 2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결산기 2년이면 2년 결산기를 정해놓고 자 3천이 7천 자 7천 되고 4천 또 예컨대 5천만 원짜리 약속을 발행했으면 또 지급받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1억 2천까지 갔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은행에 돈을 안 갖고 계속 발행해갖고 뭐예요 남발하게 되면 그게 부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1억 2천 범위를 넘어가면 은행이 이 갑이 뭐예요 은행한테 자 뭐예요 자 조금이라도 돈을 갖고 뭐예요 돈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증가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감소하겠죠 감소.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 감소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특정된 게 아니라 불특정이라는 게 불특정 3천 4천 5천 이게 불특정 무슨 얘기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 을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 빌렸으면 이 5천만 원은 뭐예요 특정된 거예요. 불특정이 아니라 특정. 이 부동산에 얼마 빌린 거야 지금 5천만 원 빌린 거예요. 그러면 갑이 5천만 원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은 같이 소멸돼요. 그걸 우리가 무슨 원리를 한다는 게 이거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써놓고 부정성이 뭔가 그 나중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부정성 써놓고 종자 써놓고 자기가 종을 한번 그려봐. 맨날 그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카드 그린다고 맨날 산타 그리고 종만 그리지 말고 종을 그려보라는 게 종을 그려보고 그래서 생각해요. 너 종 치고 싶냐 너 돼지고 싶냐 이게 그게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 그게 부정성이라고. 무슨 원리라고? 그게 부정성이라니까 그 부정성. 그러니까 절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까먹질 말아야 돼. 까먹질 말아야 되는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면서 나만의 내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잠깐만 생각을 하라는 게 생각을 무슨 엊그저께인가 저번 주 목요일날 그 파주를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하도 여행 가자 해서 오사카인가 어디 갔답니다. 일본에 요새 지진 났죠. 지진 나고 뭐예요 놀러 갔는데 그 지진 대비운전 하다가 왔답니다. 호텔에서 자는데 계속 그 건물이 이렇게 대비운전 하다가 그 건물이 계속 지진으로 움직여갖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죽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답니다. 이렇게 계속 대비운전 하다가 놀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 계속 호텔에서 아니 왜 그게 알게 되냐면 거기서 그 일본 모찌가 좀 그 찹쌀떡이 좀 유명한가 봐요. 거기서 그걸 사갖고 와서 먹다 보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 쪽발이 일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 나라가 왜 저기 하냐면 이 우리 세계는 이 12개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는데 판이 뭐예요? 겹치는 데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여기 이제 유라시아 판이 있고 유라시아판 그다음에 환태평양 판이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유라시아 판이 있고 유라시아 판 밑으로 환태평양 이거하고 필리핀 판이 밑으로 접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어느 판에 있냐고 일본은 어느 판에 있냐고 이렇게 일본은 어느 판에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1번 유라시아판 2번 환태평양 3번 필리핀 하게 되면 이 몇 번이야? 1번은 어느 판에 있어야 돼? 그죠? 나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이 나. 고등학교 때 지금 몇 년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기억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려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유라시아판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냥 모르지만 객관식이니까 뭐 하면 돼? 찍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찍을 줄은.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왜냐면 증액하면 증액이니까 동그라미니까 뭐라고 인간문명 의무자 소유자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게 이렇게 기억해서 몇 번을 암기를 해놓으면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잘 안 까먹어. 그걸 몇 번 해놓으면 기억이 안 되니까 그 시험 볼 때 기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시험 볼 때 기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모르잖아. 찍을 줄 알면 되지.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찍을 줄만 하면 되지. 찍어서 붙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참고 기억하려면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부정성은 뭐라고 종 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근저당권은 이게 특정된 거예요. 불특정 다시 이게 지금 약속금 3천만 이게 약속금이 1,000만 원짜리도 이게 특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진간변동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결산까지 가니까 비록 일시적으로 뭐예요? 일시적으로 돈을 뭐예요? 어음을 1억 2천 이상 발행해갖고 자 돈을 일시적으로 갚았다 그래서 그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게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결산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최소 5년이라니까. 그러니까 외우라니까. 뭐해? 그 저당권은 뭐가 없다고? 부정성이 없다. 왜 뭐가 있으니까 결산기에 가야 되니까. 이 불특정 다수채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분명히 밑버섯이 들었어.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뭐라고 얘기야? 이제 이해는 했죠? 이제 외우라는 게 뭐라고? 근저당권 어디까지 가니까 결산기가 있고 불특정이니까 뭐예요? 부정성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게 계속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산기까지 계속 발행했다가 또 뭐예요? 돈 갚았다가 발행했다가 증감한다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다음에 뭐가 포함됐다고? 이자가 포함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 세 번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모일 경우에 수인인 경우에도 채권 최고액은 구분기지 않고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한다. 뭐라고 기록한다고? 단일하게 기록한다는 게 무슨 얘기니까 단일하게 기록한다는 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1번에서 자 근저당권 뭐예요? 설정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1억 2천만 원이면 이렇게 1억 2천만 원 이렇게 써라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BC 3명 있다 그래서 4천만 원씩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나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싫어해. 국민들은 뭐예요? 부동산 볼 때 이 부동산에 얼마가 있구나 1억 2천이면 1억 2천 딱 보려고 하지 그걸 뭐예요? 4천씩 나눠서 더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니까 등기 신청할 때도 신청서에 뭐라고 채권 나눠 쓰지 말라는 얘기니까 구분해 쓰지 말고 그냥 단일하게 써라. 니네들 계약서에는 나눠 쓸지 모르지만 어디에는 등기할 때는 뭐라고 이렇게 딱 단일하게 써놓으라는 게 1억이면 1억이라고 5천이면 5천이라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채권액과 뭐예요?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은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라는 게요. 뭐라고 단일하게 뭐예요? 단일하게 기재하라. 근데 그 얘기 지금 단일하게 잘 보라는 얘기 이거. 그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그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답이 그거였죠? 공동담보문록 작성해요. 자 공동담보물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등기관은 뭐라고? 공동담보문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3개 나왔고 한 7년 전에 2개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게 몇 개만 남았어요 지금. 4개만 남았어. 몇 개라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뭐라고 5개입니다. 5개 작년 3개 나왔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작년에 아무리 어려웠지만 그렇게 문제 내면 착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골라갖고 몇 개만 확실한 것만 한 5개 6개만 확실히 맞자는 게 5개 6개만 지적 9개 10개 맞고 그런 것만 확실히 저기 해갖고 잊지 말고 다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그 계산 문제 다 맞겠다고 다 공부했는데 1년 동안 뼈 빠지게 여름에 땀 흘려서 공부했어요. 나중에 결과문 2개 맞았어. 그러면 아예 2개를 목표로 공부해서 2개 맞는 거하고 10개 다 맞겠다 7개 다 맞겠다고 다 공부해서 2개 맞는 거 얼마나 저기냐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니까. 그러면 그거 공부한 게 나중에 학개론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그렇게 써먹어요? 그 쉽지 않아. 그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제일 나중에 써먹을 게 뭐냐면 공법하고 등기야. 세법도 안 써먹어. 무슨 세법 공법하고 등기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저게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지. 만약에 등기부 볼 줄 알아서 경매 잘못 들어갔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권리 분석 잘해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학개론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남들은 40문제 갖고 공부하는데 나는 몇 문제 갖고 30문제만 있다 공부해봐. 그 30문제 갖고 그 공부해서 그것만이라도 다 맞고 그게 어딘데. 그 생각하시고. 자, 몇 개라고? 5개.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뭐로 하고?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일 때는 당연히 뭐로 하고 이거? 부기등기하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으로 등기하면 주등기한다. 틀린 말이에요.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전등기는 뭐예요? 3가지입니다. 저당권의 전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왜? 소유권 전등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분명히 그랬어요.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주된 권리지 물건 몇 개 중에 5개 중에 소유권하고 뭐예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뭐예요? 전세권하고 이 저당권 있으면 이 2개만 뭐예요? 이 2개만 주된 권리야. 이 3가지는 종된 권리입니다. 왜? 지역권은 어디에? 소유권에 종된 권리고 이 전세권과 이 저당권은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그 채권에 종된 권리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자, 피담보 채권 있죠? 채권에 종된 권리야. 그래서 이 저당권을 뭐 할 때, 저당권 연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연등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하고, 부기등기하고, 그 다음에, 자, 신청서에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신청서 있으면, 이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이 부동산 표시하죠? 담보로 제공되는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하는 그 담보 제공되는 저당권 연등기하는 그 목적물 부동산 표시 꼭 쓰고, 그 다음에 원인 쓰고 뭐예요? 등기 목적 쓰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신청서, 여기 빈칸에다가 뭐라고?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뭐예요? 이전함, 이걸 쓰라는 게요. 왜? 종된 권리니까. 그래서 자 저당권은 뭐라고? 채권과 뭐예요? 함께 뭐 한다고? 함께 이전한다고 이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 물건이죠? 이 채무자의 뭐라고? 채무자의 승낙서나 자 채무서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어요. 이 을이 뭐예요? 임차권자야.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차권이 뭐예요? 이전 등기한다는 게 병한테 생각해보세요. 그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죠? 그 집주인한테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기한테 뭐라고? 내가 새로운 임차니까 나한테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겠지. 임차보증금. 그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요? 이 채무자, 이 갑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겠지. 받아서 내줘야지만이 얘가 승낙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자, 임차보증금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내용을 알고 있지. 자기가 승낙했으니까. 얘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채권 이전할 때는 그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는 게.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여기 지금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갑과 을이 뭐예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자 병한테 저당권을 뭐 하고자 해 지금 이전하려고 하죠. 근데 이 저당권은 종된 권이니까 여기에 뭐가 내포돼 있어요? 채권 양도가 내포돼 있죠. 그러면 이 병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채권자니까. 어? 자 누구한테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새로운 채권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새로운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 병이 갑한테 대항하려면 이 갑에 뭐가 필요해 이거?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연등기할 때는 이 채권 양도가 뭐예요? 이게 주된 권리니까. 자 이 사람한테 뭐예요? 승낙서를 받거나 아니 얘를 뭐예요? 아침에 가도 못 만나고 점심 때 가도 못 만나고 저녁 때 가도 못 만나고 뭐예요? 새벽에 가도 못 만나.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내가 병한테 뭐예요? 채권을 뭐 한다고? 채권을 뭐예요? 양도하겠다는 뭐예요? 통지 있죠? 이 통지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통지증명서면이에요. 통지증명서면.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뭐예요? 통지증명서면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내용증명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용증명. 그 내용증명을 누가 이 을이 뭐예요? 갑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돼요? 물어보는데 간단해.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쓰면 돼. 편지지에다 아니야 A4용지에다 그냥 쓰는 거야. 이 세 장을 써 우체국 가서 우체국 3장 써고 우체국 가는 거야. 세 장 어떻게 쓰는데 그냥 써요. 있는 대로 갑 전상서 쓰고 자 채무자 갑아 채권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고자 한다. 네가 2018년 뭐예요? 7월 15일까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걸로 보겠다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요거를 한 통을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갑한테 보내고 한 통은 얘한테 주는 거야. 그거 생각해보자는 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제 새로운 저당권자 채권자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이 갑한테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요구하려면 자 갑한테 찾아갔어. 초인종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그 구멍이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이 도어폰이 있어갖고 다 이제 요즘 아파트는 다 저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도어폰이 없던 시절에는 뭐예요? 그 문에 항상 뭐가 있어 이거. 아 여러분 이런 데 안 살아봤어요? 다 아파트에 살고 막 그래서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이거 누가 하는 게 이렇게 내다보잖아. 이걸로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대단합니다. 다 이렇게 해봤죠? 그래요. 그러면 해봤으면 얘 초인종 누르고 뭐 요 구멍으로 안에서 뭐야 내다볼 때 보니까 요거를 여기다 보여주는 거 나다. 나 채권자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등기소에 내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내면 안 되지. 보여주고 돈 받으러 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뭐예요? 채권이 양도 요건이지 물권 이전등기 요건이 아니다. 내라고 내지 말라고 가지고 있어야지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뭐라 얘기한다고? 채권 양도의 요건이므로 채권 양도할 땐 내지만 이건 저당권 이전등기 할 때는 뭐 이건 물권이잖아.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면 안 된다니 가지고 있으면서 보여줘야지 왜 내냐는 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이든 그 저당권 연등기 할 때 이 지문이 나오면 절대 뭐예요? 승낙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내지 않아야지. 안 갖고 있으면서 보여줘야지 왜 내. 물권 이전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105페이지 맨 아래 자 공정저당일 때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이죠? 그 두 번째 창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동산 2개 이상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행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자 채무자 선생님 자 지금 뭐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자 이 담보 목적물이 뭐예요? 우리가 빌려준 돈하고 뭐예요? 괴리가 생겼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부동산을 더 뭐라고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추가적 공동저당인데 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해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여튼간에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고? 공동 자 담보 공동을 작성한다. 5개다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106페이지 보시면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 나오죠? 그래서 저당권의 변경 등기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전세권의 변경이든 저당권의 변경이든 거기 뭐예요? 채무자 변경 나오고 증액 나오는데 채무자 변경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데 이 채무자 변경할 때 자 절대 뭐예요? 그건 잘 음자 권리다 답으로 잘 안 나와요. 고민하고 얘들 요번에 틀린 건 고민할 거 없어요. 이해만 잘 해보자는 거.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이든 그저당권이든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상 그저당권이든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은 채권에 그저당권은 뭘 꼭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거 채권 최고액을 꼭 쓰게 되어 있죠? 채권 책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되죠? 채무자 갑이다는 거죠.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다. 1번에서 소유권 묻는 게 갑이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필요일계 이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변제기 뭐 이미적선 변제기 언제? 2018년도 뭐예요? 7월 3일 이게 변제기예요. 그다음에 이자 뭐예요? 이자 발생기 뭐예요? 지급시기 쭉 쓰죠? 그다음에 이제 자 그저당권자가 을이다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채무자 갑이 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 을이라는 건 그저당권자가 정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갑이 병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갑이 병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바뀌잖아. 그 뭐예요? 바뀌면 해서 뭐예요? 무슨 권리에 대해서 그죠? 무슨 등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을이 정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이 정으로 바뀌면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갑이 병으로 바뀌는 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에 무슨 등기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여튼간에 자 다시 자 분명히 지금 거기서 답은 나왔는데 답이 이전 등기하고 변경 등기 나왔는데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전 등기고 왜 이게 주체가 바뀌니까 이게 이전 등기고 이게 이전 등기 이제 주체가 저당권자가 바뀌는데 이전 등기하는 거 주체가 바뀌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근저당권이란 권리에 채권 최고액이 바뀔 수도 있고 증가 감사할 수도 있고 일부인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변제기를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의 일부로 바뀌는 건 뭐라고? 이게 변경 등기고 등기사항 중에 일부 바뀌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주체가 바뀌는데 이건 이전등기 하는 거지. 그 채무자가 바뀌는 것도 변경등기고 채권액이 증가하는 것도 변경등기. 그럼 징액할 때 아까 징액하면 동그라미 의무자, 동그라미 인감료 의무자 소유자라 했죠?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근데 자보자님, 채무자 보자, 채무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갑이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경등기 할 때 1번 얘는 권리자다. 2번 얘는 뭐예요? 의무자다. 3번 얘는 권리자도 될 수 있고 또는 뭐라고? 의무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4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근저당권 변경등기 할 때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그 사지선당으로 하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근저당 변경등기 할 때 권리자다 의무자다 할 때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1번 한 번. 그 의무자가 생각하시면 몇 분? 손 들어보세요. 의무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의무자 될 수 있다. 몇 분? 한 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답이야. 그 B를 그대로 갖고 가셔서 찍으면 돼.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누구하고 이 지금 뭐예요? 이 소유자하고 갑하고 을하고 이 저당권 등기했죠? 그 이 갑과 을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죠?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 뭐예요? 채권 최고액의 증가 감소는 이 증가 감소에 따라서 뭐예요? 이 두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징액하면 얘가 의무자고, 감액하면 얘가 권리자고 바뀔 수 있죠?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채무자가 바뀌는 건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집 팔을 때 누구하고 을하고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나 집을 팔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뭐 한다는 게 이 저당권을 안고 사고 싶어 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의무자가 아니라 누구로 바꿨으면 한다는 게 이거. 병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뭐 한다는 게 이거. 재계약을 하는 거야. 얘네 둘이.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변경등기 할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요. 항상 변경등기는 자 누구하고 갑하고 소유권자하고 누가 이 권리자하고 뭐 하는 거 재계약을 맺고 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이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건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지만 뭐가 바뀌는 건 채무자가 바뀌는 건 뭐예요? 자 얘가 항상 의무자예요. 소유권자가 얘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채무자 변경에 대한 시험 문제에 답은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괜히 쓸데없이 나가고 여러분 괴롭히지만 30년 동안 채무자 변경에 의무자 권리자 나온 건 없으니까 그건 고민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만 신경 쓰라는 게 이거. 채권액에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참고로 나오긴 나왔으니까 답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채권 최고액 나오면 이거 나오게 되면 뭐라고 징액하면 누가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권자다. 그거라도 한번 이해를 해두라는 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저당권 말소등기는 앞에서 배웠어요. 왜? 저당권이 설정한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뭐 한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이 근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1-1번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이전됐으면 이 양순위 의무자고 자 이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여러분 모의고사 보니까 또 나왔던데. 자 이렇게 뭐가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누가 저당권 말소할 때 현재 소유권자도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전 소유권자도 뭐가 된다 이거. 권리자 된다 그랬죠? 그 얘기 배웠던 얘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연등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피담보 채권이 아까 그랬죠? 자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정한 결산기가 있으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가 은행들은 뭐 절대 이제 등기부상의 을구에 저당권 자체가 없어요. 다 뭐라고? 다 근저당권이야. 이제 은행은 무슨 장사를 하고 이자 장사를 하고 다 뭐예요? 일반인한테도 다 뭐 해주는 거 이제 근저당권을 해요. 원래 근저당권은 앞에 뭐가 설명된다 그랬어요. 기초계획이 있어갖고 그 유동성이 필요한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장사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일반인한테도 뭐 하려고 이거 이자 장사를 하고 계속 다 일반인도 다 뭐 해줘요? 다 근저당권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결산기만 연장하면서 뭐만 받아 처먹죠. 뭐만 받아 처먹는 거 지금. 이자만 받아 말이 좀 이상하다. 이자 장사만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전에도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확정되기 전에도 뭐 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고 확정 후에도 뭐예요? 근저당권 이전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원인을 뭐라고 쓰냐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근저당권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증감 변동해서 확정이 돼야지만이 돈을 얼마를 갚을 건가? 은행이 네가 채권 채액을 1억 2천만 원, 1억 2천을 설정해 놓고 어디까지 지금 7천만 원을 아직 우리한테 어음 반영하고 안 갚았으니까 얼마를 갚으라는 게 이거. 7천만 원을 갚아라. 돈 갚으라고 하는 게 채권이니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이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야지만이 채권이 확정되니까 만약에 후에 근저당권 이전할 때는 이 원인을 뭘 한다는 게 이거. 채권 양도를 해요. 근데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뭐 한다면 이전한다면 이건 채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지. 아니 이게 이제 확정되기 전에 결산기도 안 왔는데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이때는 원인을 채권이라는 말씀 안 되지. 그냥 계약 매진 처음에 모험 매진 대로 계약 매진 조건대로 가야 되겠죠? 계약 양도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그 106페이지 밑에 근저당권 연등기 뭐 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원인을 몰아 쓴다고 그냥 계약 양도를 쓰는 거야. 근데 거기 밑에 두 번째 좀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면 확정된 후에는 뭐가 생겼으니까 채권이 생겼죠.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뭐라 써 이거. 확정 채권 양도로 쓴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채권 양도지.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면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채권이란 말씀은 안 돼. 그냥 계약 양도 써요. 똑같아요. 거기 107페이지에
거기 채무자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확정되기 전이니까 뭐라고 채권 채무란 말 쓰면 안 되지. 그냥 뭐예요. 계약이 인수지. 근데 확정됐으면 당연히 뭐인지 채무라고 하는 말이 됐죠? 돈 갚으라고 요구하면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그 채무 뭐예요? 면책적은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면책적 책임을 면한다는 이수 얘기예요. 항상 뭐라고? 확정 채무. 그래서 항상 자, 이존등기 할 때는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계약량도. 자, 만약에 후에는 뭐예요? 채권이 생겼으니까 뭐라고? 채권량도 채권죠? 채권 돈 갚으란 채권량도. 채무자 변경도 전에는 뭐라고? 계약 인수. 후에는 뭐라고? 면책적 채무 인수 있죠?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하여튼 전이냐 후냐 그 단어만 보면 돼요. 자, 임차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